아침에 단 한 가지 음식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의 활력은 물론 60세 이후의 남성 건강과 성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루의 첫 번째 식사는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성기능과 골반 건강을 지원하며 전반적인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는 남성의 자신감과 신체적 기능을 결정짓는 핵심 영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남성들은 최근 들어 몸이 약해졌고 반응이 느려졌으며 하체의 감각이 점차 감소한다고 호소합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침 식사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아침을 간단히 커피 한 잔이나 빵 몇 조각으로 때우거나 아예 걸러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아침 식사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중요한 장기와 하체, 특히 골반 부위로의 충분한 혈류를 막습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점점 약해지고 활력은 떨어지며 남성 기능에도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입니다.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20년 이상 진료해온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중년 이후 남성의 활력은 단순히 테스토스테론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아침 식사만 바꾸어도 몇 주 안에 다리가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며 남성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활력을 되찾는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먹기 좋은 익숙하지만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음식들은 하루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을 피하지만 아침에 섭취하는 달걀은 50세 이상 남성에게 비타민 D, 콜린, 비군 비타민, 류신 등 골반 근육과 혈류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 근육은 방광 조절과 균형 유지, 그리고 안정적인 발기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소 허리 아래가 약하거나 성감이 예전 같지 않다면 골반 근육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날 밤 달걀 2개를 삶아 냉장 보관 후 아침에 일어나 1시간 이내에 드시면 됩니다. 기름이나 볶음 없이 삶은 상태로 섭취하면 영양소가 가장 잘 유지되고 흡수도 용이합니다. 함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효과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단, 날달걀은 피하시고 고지혈증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현미죽과 구운 김입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셀레늄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섬유질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내 찌꺼기를 제거하여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사지와 골반까지 원활히 흐르도록 돕습니다. 구운 김은 칼륨과 요오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압 조절과 혈류 개선에 기여합니다. 아침에는 전날 끓여둔 현미죽을 데워 구운 김과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맛을 살리고 싶다면 얇게 썬 생강이나 볶은 견과류를 조금 첨가할 수 있지만 소금이나 간장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의외로 수박입니다. 특히 껍질 가까이의 흰 부분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과 아르기닌이 풍부하며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골반과 하체, 남성 기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작용 원리와 유사하지만 수박은 자연식품으로 부작용이 없으며 공복에 섭취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66세 환자분에게 아침 30분 전에 수박을 추천했더니 며칠 후 다시 감각이 돌아왔다며 큰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간단히 잘라서 껍질 가까이 흰 부분까지 섭취하거나 민트와 얼음을 곁들여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단, 지방이 많은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음식은 찐 고구마와 주염입니다.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을 제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주염은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소화와 영양 흡수를 돕고 말초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아침에 반개 정도를 찐 상태로
소량의 주염과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70세 환자는 이를 3일간 실천 후 아침에 침대에서 힘없이 일어나던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것은 생강차와 꿀입니다. 생강은 체내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촉진하며 염증을 줄이고 신경계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맛과 효과가 배가 되어 커피 없이도 아침에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거나 배변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 골반 부위 감각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되는 조합입니다. 이 5가지 아침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하루 종일 활력이 유지되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통해 혈류를 개선하고 골반과 신체 전반을 돌보는 것이 바로 중년 이후 남성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받침 공복에 꿀을 넣은 따뜻한 생강차 한 잔만으로도 혈액순환을 깨우고 목을 맑게 하며 기분까지 자연스럽게 상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68세 김 씨는 아침마다 발이 저리고 걸음이 불안정하며 몸이 차갑고 정신이 흐릿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침 식사 전에 커피 대신 꿀을 탄 생강차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후 김 씨는 다시 찾아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선생님, 몸이 따뜻해졌을 뿐 아니라 그 부위의 감각도 훨씬 살아났어요. 이 차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3-4조각 준비하고 물과 함께 5에서 7분 정도 끓입니다. 불을 끄고 나서 꿀 한 작은 숟가락을 넣어주세요. 꿀은 끓는 물에 넣으면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열을 끈 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는 아침 공복의 식사 15분 전 또는 오후 2에서 3시 가벼운 간식 전 20분 정도에 마시면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제 대답은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제가 이전에 소개한 5가지 음식 중 단 하나만 선택해 아침에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섭취해도 충분합니다. 왜 황금 시간일까요? 바로 이 시간대가 혈관이 가장 넓게 열리고 근육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신경이 외부 자극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침을 자주 거르거나 공복에 커피만 마시거나 달콤한 빵 하나로 때운다면 몸이 무겁고 발이 차며 활력과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건강이 나빠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음식과 올바른 시간만 지켜도 몸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헬스장이나 약물 없이도 가능합니다. 제 환자 중 68세의 씨는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의 남성으로 진료실에 들어올 때 얼굴에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허벅지가 저리며 허리 아래가 뻐근하고 자신감이 사라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아내와의 친밀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는 결혼 생활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의 아침 습관을 물어보니 커피만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아침은 거의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약부터 시작하지 맙시다.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요. 제가 제안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 수박 몇 조각, 껍질 가까이 흰 부분까지 포함 질리면 찐 고구마로 대체 가능. 식사 후 생강꿀차 한 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방법을 10일 동안 실천해보자고 했습니다. 10일 후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전과 달리 눈빛이 달랐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선생님. 잠도 더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무겁지 않아요. 발걸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내가 저한테 웃어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경 감각이 민감해지고 기분이 부드러워지며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면, 발걸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핵심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 부족도 몸의 기능 저하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는 믿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놓아버리면 좋은 습관조차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에너지가 남아있고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구,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 그리고 온전한 자신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존재합니다. 좋은 음식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성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몸을 해치는 음식은 줄여야 효과가 완전해집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소시지, 햄, 인스턴트 라면 같은 가공식품, 설탕과 공장제 케이크, 기름진 튀김, 자극적인 안주, 술 등이 혈액순환, 호르몬, 성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들 음식은 혈관을 좁게 하고 혈류를 방해하며 동맥경화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 남성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과 활력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올바른 음식과 꾸준한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과 골반 근육 회복을 자연스럽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천하는 운동은 남성용 케겔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누워 몸을 편안히 이완소변을 멈출 때 쓰는 근육을 조여 3에서 5초 유지 천천히 풀기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반복하면 좋습니다. 숨을 참거나 복부 엉덩이에 힘을 주지 말고 오직 회음부 근육에 집중하세요. 이 운동은 발기 유지와 배뇨 조절, 성감 향상에 도움을 주며 꾸준히 실천하면 60세 이후 남성 건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브릿지, 엉덩이 들기 운동입니다. 등을 바닥이나 침대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두 발바닥을 평평하게 붙입니다. 두 팔은 몸 옆에 편하게 둡니다. 그 다음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어깨에서 무릎까지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합니다. 몇 초간 유지한 후 다시 천천히 내리면 됩니다. 이 운동은 하부 허리 근육과 엉덩이, 특히 골반 부위를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골반 부위는 음경으로 혈류를 보내고 남성 기능을 돕는 핵심 부위이기도 합니다.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은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릴 때 내쉬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거나 요통 병력이 있는 분은 무리하지 말고 50회 정도 가볍게 시작한 후 체력에 따라 점차 늘려가세요. 세 번째 운동은 제자리에서 무릎 높이 들기 운동입니다. 간단하지만 전신, 특히 하체의 혈액순환을 크게 높여주는 운동입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서서 무릎을 하나씩 번갈아 엉덩이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각 무릎은 12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으로 바꿔주세요.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면 심장박동이 자극되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은 다리, 엉덩이, 생식기 부위까지 혈류를 원활히 보내며 균형감과 전반적인 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아침 2에서 3분 정도로 충분하며 익숙해지면 10분까지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아침 식사 후 약 30분 뒤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너무 배가 부르거나 공복 상태에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가지 운동의 핵심은 난이도가 아니라 꾸준함과 지속성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부드럽게 일정한 신호를 보내면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성기능과 감정까지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묻지 못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만족스러운 경험을 위해서는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30에서 40대처럼 강하거나 격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대신 젊었을 때보다 섬세함과 연결감, 깊이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권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며 부드럽게 가까워지고 감정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몸이 긴장을 풀면 신경계가 혈관과 생식기로 신호를 더 잘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자세와 타이밍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척추, 고관절, 골반 근육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고 몸이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태이므로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반응이 좋고 어떤 날은 느릴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밀감은 횟수나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고 그 이후의 연결감과 만족감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서로 이해하며 부드럽게 대화하면 성생활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의 일부가 됩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시끄럽거나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더 깊고 충만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아끼고 배우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계 호흡법, 60세 이후 안전한 자세, 오랜 부부간 감정 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댓글에 숫자 2번을 남겨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침 식사의 중요성입니다. 삶은 달걀 현미죽에 구운 김 수박 흰 부분 포함 찐 고구마 약간의 소금 따뜻한 생강꿀차 이 음식들은 기적의 음식은 아니지만 아침 일어나 첫 1시간 내 섭취하면 혈관과 신경, 자신감을 매일 조금씩 길러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단지 그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오늘 아침 주방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간단한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준비되셨나요? 당신은 이 5가지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용히 부드럽게 몸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몸속에는 아직 연료가 남아있고 건강과 활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변화를 시작할 최고의 신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의 영상도 자연스럽게 받아보세요. 저는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나이에 있든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친근한 조언을 나누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새로운 시작과 의미 있는 아침 식사와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